온갖 병이 다 알러지라고 할 것 같으면 길 가다가 돌에 채여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도 알러지라고 그러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침이 안 삼켜져도 알러지, 구역질이 나도 알러지, 머리가 멍해도 알러지, 메석거려도 알러지겠네, 다리가 아파도 알러지고 허리가 아파도 알러지겠네.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알러지 환자로 만들지 그러냐.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느 병의원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띄워보려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낫고자 한다면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치료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치료법에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와서 알러지 치료를 문의하시는 분은 명쾌한 최 원장에게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법에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러지라는 말을 쓰니까 어색해서 그렇지, 신뢰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명쾌한 최 원장을 신뢰하셔야 알러지 치료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믿어주셔야 알러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아 보이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분들이 제법 많으셨습니다. 그냥 집 가까운 병원을 검색해서 치료받고 치료비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네 내과를 가면 그냥 검사하고 상담하고 돈 내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먹으면 그래도 감기 증상이 좀 덜해지잖아요. 얼굴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는 시술이나 수술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검색하고 찾아가서 치료비 상담하고 비용 내고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면 됩니다. 결국 의료라는 것은 돈과 어떤 치료에 대한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을 먹으면 아픈 게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이 어떤 약효가 있냐, 그것이 문제지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명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앞에 내과를 찾아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약국에 대한 신뢰감이 강하지 않아도 코나 목에 약을 뿌리든 약을 처방해서 먹게 하든 간에 약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하면 낫는다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의사든 병원이든 검색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집 앞에 내과든 대형 병원이든 약 처방 시스템이든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치료에 몸을 맡기기가 어렵고 그 치료 기술로 병이 낫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알러지 치료는 어떨까요? 이런 신뢰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신뢰라는 것은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신뢰감이 없으면 아예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명쾌한 최 원장은 기와 경혈의 흐름을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라는 것은 기와 경혈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이나 약은 눈에 보이게 작용합니다. 다리가 골절되면 부러진 부분을 맞추고 핀을 받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데 딱 봐도 이렇게 치료하면 잘 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몸에 들어가서 생화학적으로 이런저런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약을 먹고 안 낫는 것은 이번 감기가 아주 독해서 그런 거지 약 먹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죠. 이 사회가 약 권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고 특히나 대한민국이 약 복용에 관대한 분위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치료하는 걸 보니 이게 또 뭐야, 밀병 잡고 등 두드리고 침 몇 군데 맞고 이런 걸 가지고 치료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게 생겼습니다. 간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니까 간을 이식하자고 하는 이 와중에 간 근처에다가 침을 맞는다고 하면 좀 속아주겠는데 이건 무슨 간은커녕 엉뚱한 데다 침을 놓고 말이죠.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나는 간경화 말기인데 아토피, 우울증, 알러지 비염 할 거 없이 침 놓는 혈자리는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간경화 치료 잘하는 거 맞아? 이 말이 목구멍에서 막 올라오는데 명쾌한 최 원장 당신 사기꾼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멱살은 못 잡겠고 말입니다. 자, 치료하시는 환자분은 명쾌한 최 원장에게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도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업인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멱살 잡고 욕하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러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 둘 중 한쪽만 상대에게 알러지가 있어도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충돌하니까요. 제가 주는 치료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수용되지 못합니다. 제가 경혈을 자극하는 치료 정보가 경락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며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고 제가 환자분께 마음이 불편해서 경직되어 있다면 경락의 기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면 그것도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될 치료가 수십 번 회차를 소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이 정도 치료하면 이 정도 효과가 난다더니만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한 체원장 유튜브에 영상을 자주 올려놨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면 오시라고 말이죠. 여타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치료비를 내면 치료해드리고 그러면 치료 효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서는 치료비를 내면 그냥 다 치료가 잘 된다고 무조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는 정말 몇 번 치료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나는 왜 안 낫냐 하시면서 저에게 결국 역정을 내고 원망하며 가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효과적인 게 맞다면 누구라도 다 알러지 치료하면 다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보톡스 맞는 것과 다릅니다. 감기약 먹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생활 습관과 자세에 아주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세상에 알러지가 원인이 아닌 병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걸까요? 하고 말이죠.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확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온갖 병이 다 알러지라고 할 것 같으면 길 가다가 돌에 채여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도 알러지라고 그러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침이 안 삼켜져도 알러지, 구역질이 나도 알러지, 머리가 멍해도 알러지, 메스꺼져도 알러지겠네, 다리가 아파도 알러지고 허리가 아파도 알러지겠네,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알러지 환자로 만들지 그러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명쾌한 체원장에게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고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도 알러지가 있으실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명쾌한 체원장 알러지가 심하시다면 안 오시면 됩니다. 아마도 약이 싫으신 분은 약 처방을 안 받으실 것이고 수술이 싫으신 분은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명쾌한 체원장이 하는 말이 불쾌하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컨셉이 아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쾌함을 참아볼 테니 치료를 꼭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니까요. 다들 아들간을 떼우지 않으면 3개월이 남았다고 하는 이 마당에 명쾌한 체원장 말고 아들간을 떼지 않아도 되는 치료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치료법이나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비아냥거리고 싶고 기분이 나빠지고 빈정거림이 막 목구멍을 치받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와서 저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만약 제가 믿어지지 않고 제 치료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시기도 전에 명쾌한 체원장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알러지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가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분은 아무래도 제가 알러지 치료를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만 치료하는 것으로도 아주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저와 잘 안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치료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체크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했지만 치료해보니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받을 때 명연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더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신경정신과 약을 먹든 진통제를 먹든 면역 억제제를 먹든 어떤 수를 써도 좋으니 약 처방을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병원 약을 안 먹고 싶어서 알러지 치료 받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에 이렇게 힘든 길을 자처하는데 원장님이 저를 병원에 가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알러지 치료를 받으러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하시면서 우시는데요. 그렇게 과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현 반응은 잠깐 왔다 지나갑니다. 약 처방 받고 약을 복용하라고 해도 평생 드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저 잠시 그 타이밍에만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지고 보고 듣고 먹고 겪은 것이 알러지가 된다는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제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고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스트레스가 극심한 그 과정에 뭘 하고 있었죠? 명쾌한 체원장을 만나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명쾌한 체원장에게 알러지가 생기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시작할 땐 그렇지 않았는데 알러지 치료가 고통스럽다 느끼게 되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만 여러분에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편한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치료받으셔야 하고요. 치료받고 희망이 생겨야 하고 효과가 빨리 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러니 약 먹으라고 한다고 너무 섭섭해 마시고요. 증상은 빨리 낮추고 알러지 치료 진도는 빨리 나가면서 얼른 여러분이 회복되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는 모든 환자분들 제 알러지와 제 치료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무의식에 물어서 혹시라도 알러지가 있다면 다 치료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알러지가 생기셨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명쾌한 체원장 알러지가 제일 극심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사모님이죠. 여러분 다 그러고 삽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시면서 힘든 것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공개된 공간에 사연을 나누기 힘든 분들은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